가장 매력적으로 보는 섹터를 2개 정도 설명해 드릴게요. 단연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코인들은 인터넷 서치만 나와도 되게 많거든요. 이 전략은 이번에 한 사이클이 끝나도 유지되는 전략이니까 한번 잘 참고하셔서 계속해서 써먹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공포스러울 때 사야 돼요. 일일비하지 말고 잘 따라오시면 10년에 10배 정도는. 돈복남님은 어떤 전략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지금 가장 매력적으로 보는 코인은 무엇인가요? 저는 일단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분리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조차도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각각 전략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먼저 비트코인의 전략부터 좀 설명해드리면은, 비트코인의 경우는 사이클이 끝나면 장기적으로 비축하는 전략을 구사할 생각이에요. 비트코인은 4년마다 반감기라는 사이클이 있고 4년마다 찾아오는 불장이라는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때 이후에는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나 내년 초까지 비트코인 100개를 모은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모이는 비트코인은, 예전에는 비트코인을 팔았거든요. 단기적인 매매 목적이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 장기 보유할 생각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은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디지털금, 그리고 디지털 부동산,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도 지속해서 증가할 거고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비트코인 ETF 승인 후로부터는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려고 하는 방식이 좀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변동성이 크고, 그리고 미국이 규제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 주저하는 분위기였어요. 비트코인을 보유하려고 하는. 근데 이제는 금융자산과 금융시장과 연결이 되면서 하나의 글로벌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이유는 당연히 가격이 상대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우상향할 거라는 믿음도 있겠지만은,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통 가능한 물량들이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 제가 시간이 갈수록 매수할 수 있는 비트코인 물량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극단적인 예로 거래소의 비트코인 물량이, 제가 그래프로 띄워드리면 좋은데 손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 뭔 말이냐면,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들이 다 개인 지갑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지갑으로 빠져나간다는 거는 일반 투자자가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관들, 그리고 초고액 자산가들이 비트코인을 모은다는 반증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비트코인을 그냥 가지고 있고 거래소에 두면은 심리적인 요인, 유혹을 차단하기가 힘들거든요. 가능하다면 저는 비트코인을 팔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10년을 보유한다고 하지만은 업비트나 빗썸이나 어느 거래소에 보고 있으면 이거 2배 올랐네? 팔까? 이더리움 예전에 80만 원, 비트코인 예전에 600만 원 사신 분들의 땅을 치고 우회하는 게 1억까지 못 갖고 있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 다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 2배 벌었어, 3배 벌었어 이러는데, 사실 더 화날 겁니다. 그분들은. 나 그때 비트코인 10개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안 파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 파는 전략 중에 하나가 개인 지갑으로 보유하려고 해요. 되게 하드월렛이나 멀티시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인 지갑들에 옮겨서 보관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아마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은행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은행에서 맡기거나, 혹은 안 되면은 해외 은행에다가, 아니면 해외에 맡길 수 있는 스테이킹 업체에다 저 맡기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알트코인 전략이 필요할 거거든요. 비트코인은 이렇게 갈 거고, 알트코인은 모두 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궁금할 게, 그래서 알트코인 올라 안 올라. 근데 저는 한 번 더 상승은 남았다 보고 있어요. 지금도 많이 올랐다가 되게 또 많이 조정받고 있는데 한 번 더 큰 상승이 남았다고 보고 있고, 이번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기간적으로 조정의 단계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버티지 못하고 떠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현물 거래하시는 분들은 잘 체감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선물 시장에는 롱 포지션이라는, 즉 레버리지를 써서 잡았던 개미들은 다 청산이 당한 상태예요. 반대로 또 지금 청산이 당한 개미들이 롱 포지션을 잡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즉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무서워요.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좀 그런 것 같아요. 늘 개미들은 사야 될 때 사야 되는데 팔아야 될 때 사고 사야 될 때 파는 좀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되게 심리적으로 되게 무서운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개미들은 많이 털린 상태다. 그리고 신규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다. 근데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시점에서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기회가 될 때 계속해서 저는 지금 알트코인 매집하고 있거든요. 엄청 크게 들어가고 있진 않지만. 근데 하나, 그거는 알고 가셔야 돼요. 무작정 모든 알트코인들을 매수하는 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뭐 밈코인성이 강한 코인들이나 뭐 그리고 쉽게 뭐 잡코라 그러거든요. 업비트나 빗썸에 상패당할 수 있는 코인들. 그런 코인들은 여러분들이 선별해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질문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뭐 매력적으로 보이는 코인을 말씀 주셨는데 뭐 하나의 코인을 말씀드리면은 그 코인을 지금 보시는 분들이 다 살 것 같아서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가장 매력적으로 보는 섹터를 두 개 정도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단연 AI와 RWA를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AI 섹터를 미는 이유는 향후 10년? 10년도 아닐 것 같습니다. 향후 5년 안에 세계 경제랑 산업 구조를 완전히 바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바꿀 수 있나? 그러니까 인터넷이 처음에 나왔을 때 혁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의 10배 혹은 100배. 그러니까 인류를 해칠 수도 있는, 인류를 뒤집을 수도 있는 저는 혁명이 올 거라고 보거든요. AI 때문에. 그래서 특히 AI가 얼마나 지금 중요한 기술인지 보여주는 사례가 최근에 중국과 미국 간의 AI 패권 전쟁이었거든요. AI를 선점하는 국가나 기업이 미래의 산업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정부 그리고 각 대기업들이 앞다투어서 AI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와 블록체인과 결합해서 지금 프로젝트를 하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코인도 마케팅이라고 봐요. 어느 섹터가 어느 코인이 올라가려면은 그 섹터와 그 분위기가 시장에 조성이 돼야 되거든요. 마케팅을 넣던가. 근데 자동적으로 AI 쪽은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우리도 뭐 묻었다 하잖아요. 뭐 엔비디아 묻었다, 테슬라 묻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AI 묻었네 하면은 코인이 10배, 20배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AI 섹터가 묻은 코인 쪽을 여러분들이 사면 될 것 같고 대표적인 코인들은 인터넷 서치만 나와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AI 섹터 쪽 코인을 되게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고 있던 건 RWA 섹터인데 어떤 섹터냐면 실물 자산을 토큰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통 금융 자산을 블록체인화 시켜서 토큰화해서 거래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거는 실물 자산을 거래하거나 유동화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블록체인을 활용하면은 실물 자산을 온체인에서 빠르게 거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의 유동화가 쉬워지고 글로벌 투자자들도 접근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엄청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강남에 천억장의 빌딩이 있어요. 그러면 두 부류가 투자하기 힘들 겁니다. 첫 번째는 소액 투자자들. 자산이 10억밖에 없어. 물론 10억이 되게 많은 건데 나 저거 한 5억만 투자하고 싶은데 이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천억짜리 빌딩을 사려면은.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에 있는 사람. 강남에 저 천억짜리 빌딩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하려면 여러 가지 재반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걸 RWA로 토큰화 시키면은 이게 토큰화 시켜서 거래소에 올려놓으면 쉽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기 편하게 1000분의 1로 쪼갠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1000억짜리 부동산을 1000분의 1로 쪼개면 하나당 코인이 1억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은 10년 동안 두세 배는 오른단 말이죠. 특히나 강남에 1000억짜리 빌딩은 웬만하면 잘 안 떨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내가 안 떨어질 건 아는데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1000분의 1로 쪼개서 거래소에 올렸다 칠게요. 그럼 어떤 게 가능하냐면 제가 한 두세 개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값이 20-30%가 급등하면은 근데 잘 못 팔잖아요. 빌딩 20-30% 팔았다고 그거 매도해버리면은 세금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재반적으로 고려할 게 많은데 세금도 없어요. 뭐 어느 정도 나중에 제도화되면은 그 세금은 물리겠지만 근데 세금뿐만이 아니라 유동화하기 되게 편합니다. 내가 20% 올라서 차익을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개인이 투자하기가 되게 쉬워지고요. 두 번째는 해외에 있는 외국인도 투자하기 쉬워요. 저 1000억짜리 빌딩 한 20개만 살래. 20억 넣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유동성 공급이 엄청 편해진다. 그렇게 보면은 부동산에 있는 분들도 되게 박수칠 일이 아닐까. 유동성 공급과 거래하는 게 되게 불편한데 부동산은. 그리고 이거는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건요. 대출 시장 파이가 커질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은 가장 은행이 좋아하는 담보물이에요. 그리고 특히 1000억짜리 빌딩은 은행이 가장 좋아하는 담보물입니다. 1000억짜리 빌딩은 떨어질 일이 많이 없거든요. 핵심 상권에 있을 거고. 근데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 1000억짜리 10개 코인은 10억이잖아요. 그거 나 맡겨. 내가 그에 상응하는 5억 대출해 줄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록이 이 RWA 시장에서 들어온 이유 중 하나거든요. 이 코인 시장에 들어온 이유 중 하나가 이 RWA 시장이 커지고 실물 자산들이 토큰화되기 시작하는 순간
대출 파이가 앞으로 10배 혹은 100배 이상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섹터는 AI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희소하게 지금 생각할 수 있는 RWA 섹터입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대장 코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 코인들을 서치해서 투자해 보시면은 좋은 수익률을 거두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이 좀 길어서 좀 축약해서 정리해드리면 저는 일단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축적하고 그러니까 최소 10년 이상 보유할 생각으로 매집할 겁니다. 그 다음 알트코인은 아직 남아있는 한 번의 상승을 준비하면서 또 거기서 투자할 섹터는 AI, RWA를 중심으로 투자할 것 같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아마 절대적으로 팔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 지갑에 보관할 예정이고요. 디지털 금, 디지털 부동산의 가치를 넘어설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 그리고 알트코인은 지금 시장이 공포와 그리고 지루함과 패닉에 빠진 이 시점에 좋은 매집 타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추가로 더 빠지지 않는다 이런 말은 아닌데 더 빠지면 더 빠질수록 제 기준에서는 매집할 타이밍이고 그때 또 좀 더 떨어지면은 AI랑 RW 섹터가 미래의 핵심 트렌드가 될 거기 때문에 그쪽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에서 승리하는 투자는 나무를 보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숲을 보며 장기적인 전략을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전략은 이번에 이 한 사이클이 끝나도 유지되는 전략이니까 한번 잘 참고하셔서 계속해서 한번 써먹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와 단기 매매, 어떤 접근이 유리하다고 보시나요? 본인이 지금 코인 시장을 잘 모르고 초보 투자자분들은 무조건 최소 중기에서 혹은 장기 투자를 권해드리는데요. 코인 시장은 가격 변동이 되게 극변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면은 초보 트레이더들 그리고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엄청 흔들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단기 매매를 시도하다가 조급한 마음으로, 조급한 판단으로 손실 보는 경우가 되게 빈번하게 발생하거든요. 제가 아까 앞전에 소개해드렸을 때 2021년도 때 단타 한번 하려다가 자산은 80%를 날렸잖아요. 그것처럼 단기적 접근은 좀 미뤄두시고, 그러니까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할 때 시간을 우군을 삼는다 그러죠. 그래서 시간을 우군 삼아 투자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반면에 코인 시장과 혹은 나 주식 투자를 한 10년 이상 해봤어. 차트를 10년 이상 봤던 사람이야 하면은 경험을 그래도 조금 충분히 한번 해보시고 가격에 대한 움직임의 이해도가 높다고 제가 생각할게요. 그렇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타를 무조건 해보고 싶어. 나는 경험이 있고 나 주식에서 10년 이상 굴렀어 하시면 저희 커뮤니티 와서 저희 커뮤니티 원들이랑 같이 소통하면서 대화하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커뮤니티라고 하면은 코인 쪽에서 트레이딩을 되게 오래 했던 사람이 수만 명이 모여 있거든요.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고 텔레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디스코드도 운영하고 있는데 본인이 입맛에 맞는 투자방들이 되게 많아요. 단타방, 중장기방, 장기방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좀 들어오셔가지고 투자를 좀 도움받으시는 게 좀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근데 사실 저도 남들이 바라봤을 때 초고수라 그리고 이거는 작년 초 때의 자랑 아닌 자랑은 선물 트레이딩 대회 나가서 그때 참가자가 6,000명이 좀 넘었거든요. 근데 그때 6,000명 중에 제가 1등을 했어요. 대회 나가서. 그래서 잘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 단타를 웬만하면 안 해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인사이트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일단은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그래서 고수든 초보든 중장기와 장기 마인드로 투자를 하는 거를 저는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타하고 싶다 하시면 저희 커뮤니티 한번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다. 개인 투자자가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원칙이 있나요? 일단 저의 원칙이기도 한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듯 코인 시장은 변동성이 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이에요. 개인 투자자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철저한 원칙과 그 다음에 신법이라고 그러죠. 심리를 관리하는 게 필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운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기준과 그리고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은 제가 이야기해드릴 얘기는 코인 시장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켰으면 하는 핵심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 손실을 통제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워렌 버핏 형님이 얘기하는 게 제 두 가지 원칙을 정해 놓으셨거든요. 첫 번째가 원금을 잃지 마라. 두 번째가 첫 번째 원칙을 지켜라. 그만큼 이제 원금 보존이 중요하고 리스크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에서는 손실을 통제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두세 배 수익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수익을 많이 냈더라도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고 수익을 내다 보면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는 행위가 가능한 게 또 코인 시장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무리한 레버리지는 독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뭐 코인 유튜버 중에 레버리지를 해서 뭐 30배, 50배, 100배 써서 나 뭐 한탕 벌었어요. 나 뭐 벌었어요. 뭐 그분들을 욕하는 건 절대 아닌데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하시면 절대 안 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종목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거 한번 몰빵해서 투자해봐. 분명히 코인 하다 보면 한 종목이 정말 사랑스럽고 이뻐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 테라루나라고 많이 아실 내용일 텐데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가는 20조가 그때 넘었을 거예요. 그 코인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결국에는 뭐 권도영 씨가 뭐 사기를 쳐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뭐 그거는 그 사실 유무는 여기서 다룰 건 아닌 것 같고 무튼 그렇게 높은 시총의 코인도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는 게 코인 시장이라서 한 곳에 투자하기보다는 분산해서 리스크 관리하면서 투자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건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투자 방법인데요. 시장이 무서워할 때 사야 돼요. 그러니까 공포스러울 때 사야 돼요. 제가 저 똑똑해요. 제가 뭐 돈이 많아요.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그나마 제일 남들보다 뛰어난 거 하나가 공포스러울 때 잘 사요. 남들이 코인 시장 망했어. 나 팔고 나갈래 할 때 저는 오히려 그때를 기회로 봐요. 그때부터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간 지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움에 떨 때 그때 저는 최고의 매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모두가 낙관적일 때 있잖아요. 그때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보이거든요. 분위기랑. 끝없이 상승할 것 같아. 야, 이거 더 가는 거 아니야? 야, 나 이제 부자야. 할 때, 그럴 때는 출구 전략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역발상 투자를 좀 좋아하거든요. 남들이, 그러니까 대중들이 가는데 좀 반대로 가는 투자. 그 다음, 아까도 말씀했던 건데,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인 시장은 등락폭이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일일비하지 말고 일일비하면은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절대 살아남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단기 매매하는 분들도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이 마인드와 인사이트는 가지고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트렌드를 잘 읽어야 됩니다. 지금이 AI와 RWA 섹터가 지금 시장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미디어에 잘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미리 좀 그쪽에 투자를 해놓고 나중에 좀 더 강풍이 불었을 때 분명히 수혜받을 섹터거든요. 미리 그 섹터에 트렌드를 읽고 투자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혼자 하지 마라. 절대적으로 좋은 커뮤니티에 참여해서 뭐 예를 들어서 동아리를 만드셔도 돼요. 본인이 뭐 학생이시면 학교 동아리를 만드시던가 직장인이시면 직장인들과 만드시던가 그런 것들이 안 되나 나는 내 친구들 내 직장인 우리 학교 뭐 그런 거 코인 싫어해. 그러면 뭐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도 되고 저희 커뮤니티 들어오셔서 좋은 이야기들과 합이 맞는 사람들과 좋은 인사이트를 교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나는 차트를 잘 봐. 대신에 트렌드를 못 읽어. 그러면 트렌드를 잘 읽는 사람과 차트를 잘 읽는 사람이 둘이 만나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에서 내 빈자리를 채워줄 사람들을 좀 만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혼자 모든 걸 다 하면 좋겠지만 보통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좀 내드리면은 결국에는 투자 시장이 그렇죠. 생존 게임이라고 봐요. 근데 장기적으로 생존하셔야 되고 단기적인 수익에 집착하지 말고 오랫동안 시장에 살아남는 투자자가 결국 승리할 거니까 단기적인 인사이트는 조금 접어두고 장기적인 투자로 접근을 하자. 일확천금 노리는 거 좋지 않다. 결국 그렇게 돈을 벌어버리면 나중에 다 빨려 들어간다.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는 사기당한 분들도 많고 뭐야 코인 시장 들어오면 10배 번다며 하시는 분도 되게 많고 들어왔는데 전 들어오면 그 얘기 하거든요. 아니 그 미국의 진짜 엄청난 대표 지수 S&P 500 지수가 10년에 걸쳐서 봤을 때 기껏 10%도 안 오른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 형님은 엄청난 자산가잖아요. 1년에 20% 이상을 못 벌었어요, 많이. 평균 수익률이 20%예요. 그럼 우리가 한 달에 20% 버는 것도 기적이거든요. 근데 코인 시장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들어오면은 2배 벌어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자산을 10년 동안 2배 불리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마인드 접근으로 들어오시면은 저랑은 맞진 않는 것 같아요. 다만 10년에 2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10년에 10배 정도는 왜냐면 비트코인 씹어올까니까 그런 장기적인 인사이트를 가지고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마음껏 오셔가지고 저와 저희 커뮤니티원들과 소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you